초유의 미 의사당 난입 사태, 사망자까지 발생. 자, 현지 시간으로 어제 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인증을 위한 미 상하원 합동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요, 의사당에 시위대가 난입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겠습니다. This was a fraudulent election, but we can't play into the hands of these people. We have to have peace. So go home. We love you. You're very special. President-elect Joe Biden is set to be sworn in just a few weeks. That whole inauguration setup that crews have been. Finally go down. Objection tonight beyond Arizona? Don't know yet. You don't know? They're working on an expedited procedures, but it requires UC. And it must end now. I call on this mob to pull back and allow the work of democracy to go forward. I call on President Trump to go on national television now and demand an end to this siege. 김원미 기자, 지금 네. 영상 보니까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 것 같은데 이 시위대들이 왜 의회에 난입을 한 거예요? 네, 바로 저 상황이 벌어진 건 현지 시각으로 6일이었습니다. 네, 6일 이제 미국에서는 조 바이든 그 미 대통령 당선인의 그 당선을 확정하는 회의가 의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는데 네. 그 회의가 열리는 시간에 맞춰서 지금 저 시위대가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벽을 타고 오르면서 난입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시위대는 그러니까 이번 대선에서 이건 부정선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었는데요. 예. 저렇게 회의가 이제 열리게 되면은 사실상 이 부정선거 의혹 뭐 거의 종지부를 찍게 되는 국면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이 회의가 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회의장에 아예 난입을 하는 저런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든 당선인 당선 인증을 못하게 이렇게 네, 방해하려고 난입을 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과정에서 안타깝게 사망자도 발생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야말로 난입하고 폭도들이라는 얘기를 해도 정말 아깝지 않은데 시위대가 이제 경찰은 상당히 그 격렬하게 대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최루가스, 뭐 후추 스프레이 이런 것까지 모두 등장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한 여성이 총에 맞아서 상당히 중태에 빠졌고 이제 몇 시간 뒤 정말 숨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총을 맞은 여성은 어쨌거나 경찰이나 이런 쪽이 아니라 시위대 중에 한 명인 걸로 알려졌는데요. 총을 쏜 사람이 경찰인지 혹은 같은 시위대 중에 한 명인지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네. 이 여성 외에도 지금 사실 경찰을 포함해서 여러 명이 부상을 당해서 인근 병원에 후송이 됐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방송을 시작하기 조금 전에 좀 직전에 이런 그 외신 보도가 들어왔습니다. 이 의회 폭동 사태로 인해서 숨진 사망자가 4명에 달한다. 그러니까 이게 의회 안에서 숨진 건지 뭐 밖에서 있었던 건지까지는 알 수는 없겠으나 어쨌거나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의회 안팎에서 숨진 사망자가 4명에 달한다라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하다 이 민주주의의 상징이라는 미 의회가 점거까지 당하게 됐을까요? 이동석 기자와 백브리핑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조금 전에 우리가 영상에서도 봤지만 이 시위대가 의회를 완전히 장악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위대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듣기 위해 백악관을 찾았습니다. 연설이 끝나자마자 시위대는 미국 의회로 진입하기 시작했는데요. 의회는 백악관에서 약 40분 동안 도보 거리에 현재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리에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시위대는 이처럼 의회 바리게이트를 넘어서 경비대와 상당한 대치를 이뤘는데요. 시위대는 이처럼 벽을 타고 올라가면서 의회 건물 내부로 진입을 했습니다. 심지어 상원 의장석까지 이렇게 장악을 했는데요. 마치 내 의자인 것처럼 굉장히 편안한 모습이죠. 상하원 의원들은 급거 대피를 했고요. 무장대치 과정에서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여길 뭐 가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의회가 어떻게 이렇게 쉽게 뚫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미국 의회는 굉장히 안전한 곳으로 꼽힙니다. 굉장히 철저한 보안이 유명한데요. 저도 몇 년 전 이곳을 방문했을 당시에 보안에 굉장히 놀란 적이 있습니다. 직접 가봤어요? 그렇습니다. 사전 예약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의회 입구부터 몸 수색을 합니다. 미국 의회는 이처럼 상원 그리고 하원 의회로 나눠져 있는데요. 같은 건물에 상하원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왼쪽은 상원 그리고 오른쪽은 하원 의회입니다. 시위대가 의회 점거에 나설 당시에 상하원 의원들은요. 이곳 하우스 챔버에서 대선 결과 확정을 위한 회의에 나섰습니다. 결국 이들은 모두 대피를 했고요. 그리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까지 자리를 떠야 했습니다. 하우스 챔버라면 이제 그 상하원 나눠져 있는 그 제일 가운데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회에 지하철도 있다면서요. 이동석 네. 기자가 가봤으면 지하철도 타봤어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의회에는 상하원을 연결하는 지하 도로가 있습니다. 바로 지하철의 모습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건가 보죠? 네, 서울 지하철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미니 지하철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09년에 지어진 이 지하철은 탑승 인원이 약 20명 안팎인데요. 하원에서 상원까지 지하 통로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 의회가 얼마나 큰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인데요. 미국 정치인들은 이곳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도 합니다. 지하 도보로 걸어서 이동을 하기도 하고요. 이번 시위대 진입에도 상하원 의원들은 이곳 지하 통로를 이용해서 대피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 미국 대통령들도 미국 의회에서 이렇게 취임 선서하고 그러진 않나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미국 의회 앞에서 이렇게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합니다. 네. 저도 오바마 대통령 취임 당시에 현장에 있었는데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수십만 명의 인파가 몰리면서 굉장히 북새통을 일었었죠. 오늘 시위대 의회 점거 사태가 굉장히 심각한 이유, 바로 오는 20일 날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 선서가 있을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할 때 또다시 시위대가 이곳에 나타나서 무장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취임을 앞두고 의회 건물 주변에는요. 스나이퍼 등 굉장히 무력이 들어가는데요. 삼엄한 경비를 보여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시위대 충돌이 발생하면서 민주주의 수치라는 불명예를 미국은 떠안게 됐습니다. 외신들은요, 이 민주주의 상징이 짓밟혔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던데 미국에서 이런 일이 어떻게 발생을 했는지 저도 좀 놀랍습니다. 자,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윤지영 기자. 네. 이제 시위대 난입 때문에 이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인증하는 절차가 중단이 됐잖아요. 네. 이후의 절차는 뭐 어떻게 진행이 속개가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네. 이 회의가 당초에는 미국 시간으로 오후 1시에 시작이 됐는데 1시간 만에 중단이 됐는데요. 그 이후에 정회 6시간 만인 현지 시간 오후 8시쯤 그리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늘 오전 10시를 조금 넘긴 시점에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회의를 주재하는 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인데요. 이 의회 안전이 확보됐다라면서 회의 재개를 선언을 했습니다. 아마 지금쯤 마무리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관련 속보는 들어오지 않고 있고요. 네. 다만 오늘 선거는 이 주별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가 이미 나와 있고 이걸 최종 인증하는 어떤 형식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무리 없이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오늘의 이 폭동 사태로 인해서 오히려 의회에서는 바이든 당선인에게 좀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하는 게 이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경우에는 이 경합주의 개표 결과를 문제 삼거나 아니면 바이든 당선인 인증에 반대표를 던지려고 했는데 이 의회 폭동으로 오히려 이걸 끝내야 한다라면서 바이든 당선인에게 찬성으로 돌아선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위자들이 의회에 난입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자들 앞에서 대선 불복을 다짐하는 연설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도화선이 됐을까요? 소정섭 위원님, 시위대 의회 난입 어떻게 보셨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저 연설이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봐야 되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절대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이겼다. 그것도 압도적으로 이겼다. 그러면서 도둑질을 못하게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연설을 했는데 그 부분이 트럼프 지지자들을 상당히 좀 자극한 측면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미국에서 전문가들이 전망하는 공통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은 물러가지만 트럼프의 영향력은 계속될 것이다. 이런 전문가들이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미국 내 여론조사를 본다면 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 한 70%가 넘는 사람들이
이번 선거는 이 도둑질 맞았다, 부정투표에 의해서 바이든이 당선된 거다 이렇게 믿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 트럼프의 이 적극 지지자들은 이번 이 투표 자체에 대해서 인정을 못 하고 있는 지금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런 이제 의회에 난입하는 저런 일까지 저지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계속해서 공화당 내에 자신의 어떤 대안 세력이 없다, 대안 인물이 없다라는 생각에서 계속 영향력을 가지고 유지하려고 할 경우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도 상당히 여러 가지 갈등이 불가피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트럼프 대통령 나이가 이제 76세거든요. 올해. 그렇죠. 바이든은 80세고.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내가 다음번에 한 번 더 도전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네. 충분히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저런 자신의 지지층을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하나의 미국은 이제 없어졌다. 이제 두 개의 미국이다. 지금부터는 트럼프의 미국, 바이든의 미국 이럴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 바이든 당선인으로서는 이 미국의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큰 짐을 안고 이제 취임식장에 나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김원미 기자. 그러면 이 지지자들이 의회에 난입한 이후에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입장이 없었나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입장을 밝힌 게 오히려 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시위대가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줄을 타가면서 벽을 타고 이 의회에 난입을 한 걸 알면서도 평화를 유지하라라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폭력은 없다. 우리는 법과 질서의 당사자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러면서도 어쨌거나 의회에서 나와라. 그래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평화를 유지하라라고 마치 평화 시위를 그러니까 장려하는 듯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난입한 시위대가 폭도가 된 이후에 또다시 한번 이 트윗을 올렸습니다. 근데 그제서야 이제 귀가하라라고 이제 영상 메시지를 올렸는데요. 그러면서도 여기에서 여러분은 매우 특별하다. 우리한테는 도둑 맞은 선거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위대한 애국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불복 스탠스를 계속 유지할 것을 마치 종용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죠.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의사당에 있는 모두가 평화를 유지하기를 요청한다. 그러니까는 나가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시위는 하되 평화적으로 시위해라 이런 얘기. 리메인 피스풀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냥 그대로 그 상태에 있되 그러니까 평화를 유지하라 이런 얘기인 거죠. 윤지영 기자. 근데 네. 저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 SNS에 이 메시지 보러 들어갔더니 무슨 딱지가 붙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위터가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12시간 동안 잠금 조치했습니다. 잠금 이 조치요? 잠금 조치를 하게 되면요. 이 트럼프 대통령 항상 지지자들을 향한 메시지를 이렇게 트위터, SNS를 통해서 올리는데 이렇게 글이나 영상을 올리는 행위를 할 수 없고요. 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쓴 글, 이미 나와 있는 글에도 댓글을 달거나 뭐 이 글을 퍼나르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트위터는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폭력을 가하겠다는 위협, 폭력 선동은 트위터 규정 위반이라고 밝혔고요. 또 문제되는 글들을 삭제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계속 잠금으로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페이스북은 이 앞서서 김은미 기자가 설명했던 그 문제가 되는 집으로 가라면서도 자신의 지지자들을 애국자라고 지칭한 이 영상을 모두 내리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 측은 이 영상이 폭력 위험을 줄이기보다 오히려 부채질한다고 판단했다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김원미 기자, 이 네. 트럼프 대통령 딸인 이방카가 올린 SNS 글도 논란이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방카,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방카는 사실 백악관 선임 보좌관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이방카가 자신의 SNS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미국의 애국자들이여라고 얘기를 하면서 폭력은 당장 멈춰야 된다, 평화를 지켜달라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폭력을 멈추란 말은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역시 문제가 되는 건 위대한 애국자들이여라는 말이었는데요. 애국자. 이게 또다시 논란이 되니까 결국은 해당 글을 내렸습니다. 자, 이 이방카 선임 보좌관이 애국자라는 표현을 두고서 평화로운 시위가 애국적인 것이다. 뭐 이렇게 해명을 하던데 애국자라는 표현도 그렇고요. 평화로운 시위는 또 아니지 않나 싶은데 윤경호 의원님. 이방카의 이 사태 인식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예, 이게 이제 트럼프가 그동안에 4년 집권하면서 보여줬던 가장 어찌 보면 오점 중에 하나가 편가르기였잖아요. 난민 인정하지 않고 유색 인종에 대한 공격 서슴지 않고 이런 것들이 결국 이런 사태를 촉발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바닥에
깔게 만드는 요인이 됐다. 그러니까 미국 역사와 맞물리는 거긴 합니다만 이 이방카가 썼다는 이 애국자, 페이트리어티즘이라는 단어나 그리고 미국 역사에서 뺄 수 없는 게 민병대지 않습니까? 그렇죠. 스스로 무장을 하고 스스로 무기를 갖고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민간인 집단, 이 민병대의 전통, 이게 지금 미국의 남북 전쟁을 거치고 난 다음부터는 지금 공화당으로 와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때 이 극우 세력들에게 은근히 좀 부추기는 듯한 그런 언행을 했다가 상당히 궁지에 몰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사태가 미국 그동안에 있었던 전통 중에 불복, 승복, 대선이 끝나고 나면 승복의 연설이 먼저 패배자로부터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긴 쪽이 그걸 받아들여서 내가 앞으로 미국의 모두의 화합을 위해서 미국을 끌고 가겠다.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는 그게 생략된 것 때문에 의회 이런 난입 사태까지 빚어졌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우리 소 의원님께서 분석을 하신 거에 조금 더 붙이자면 오히려 6.1 이 사태가 트럼프를 그동안에 일방적으로 맹목적으로 추종했던 이런 극단주의 세력이 오히려 설당이 더 좁아져 버린 꼴이 됐을 것 같다. 미국이 그래도 집단지성이 작동이 된다면 저런 초유의 사태를 보고도 아직도 트럼피즘을 얘기하는 트럼프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계속 더 세력이 커질 수 있다. 전 결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오히려 저 사태가 약간의 희생을 치렀습니다만 오히려 트럼프 추종자들의 이 설당을 좁히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을 때려다가 되려 혹을 더 붙이게 됐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자, 윤정 기자. 네. 그러면 이제 본인의 대통령 당선을 인증하는 이 회의가 이제 중단이 됐으면 네. 정작 바이든 당선인은 가만히 있지 않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바이든 당선인은 당초 이 자신에 대한 대통령 인증을 마치는 이 회의가 종료가 되면 이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지원과 경제 회복 구상을 밝히는 이 연설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가 이 폭동으로 인해서 중단이 되면서 이 연설을 1시간 연기하고 대신 이 폭동 사태와 관련된 새로운 메시지를 연설에서 전했는데요. 이 바이든 당선인은 이 사태는 시위가 아니라 반란 사태라면서 폭도들에게 물러나고 민주주의가 전진하게 해달라고 요청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도 지금 전국 텔레비전 방송에 나가서 헌법을 수호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은미 기자, 어제 네. 모습 보고 저도 상당히 좀 충격이었거든요. 다른 나라 반응들은 좀 어때요? 네, 세계 각국에서 지금 이런 사태에 대해서 규탄 성명을 내고 있는데요. 영국의 보리스 총리는 미국은 전 세계의 민주주의를 대표를 하는데 수치스러운 장면이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제 프랑스 외무장관은 폭력 사태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공격이다 얘기를 했고 독일의 외무장관이 이 시위대랑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두 통틀어서 민주주의의 적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대체 어떤 성명을 냈나 저희가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까지 찾아봤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어떠한 언급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군요. 윤정 기자. 그런데요. 네. 어제 이제 그 시위대가 난입하는 과정에서 네. 미 대선 선거인단 투표용지가 사라질 뻔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네. 그럼 당시에 만약에 이 투표용지가 사라졌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이미 이 주별 선거인단 투표 결과 그리고 개표 결과는 공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그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겠지만 그래도 이 투표함 속에는 미국의 50개 주별 선거인단 투표 용지와 개표 결과가 담겨 있었기 때문에 만약 사라졌다면 회의가 다시 재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결과를 두고 혼란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다행히 이 폭동 사태가 빚어지기 전에 의회 직원이 이 선거인단 투표 용지함을 긴급하게 챙겨서 대피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거를 미리 알았다는 듯이 미리 네. 챙겨서 먼저 다른 곳에 갖다 놨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김은미 기자. 그런데요. 이 원초적인 질문 하나 할게요. 이 의회의 난입을 주도한 주동자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네, 아직 경찰이 수사 중이긴 합니다만 아마도 추측컨대 이 사람들이 아닐까 싶은데 백인 우월주의 성향의 이 트럼프 대통령 열혈 지지단체 프라우드 보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프라우드 보이스요? 네, 이 단체는 이제 보이스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남성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백인 남성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네. 네, 예전에 이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 있었을 때 이제 반인종차별 시위가 상당히 많이 미 전역에 이제 들불처럼 일어났었는데 그때 이에 대항해서 맞불 시위를 주도했던 단체입니다. 근데 지금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그 노예제를 옹호하는 상징 이 남부 연합기를 든 모습도 이번 시위대에서 포착이 됐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랑 앙숙으로 알려져 있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이 하원 의장의 집무실을 점거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소 의원님, 어제 이제 미국 방송 중계 보다 보니까 옆에 태극기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왜 우리나라도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도 거기 있었던 걸까요? 뭐 조국 전 장관도 SNS에 이에 대해서 또 한마디 하고 그랬던데. 예, 뭐 조 전 장관이 올리면서 더 그게 화제가 됐죠. 지금 뭐 정확치는 않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른바 태극기 세력의 한 분이 저기를 간 건지 아니면은 뭐 거의 재미교포가 그렇게 해서 참가를 한 건지 아니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 중에 하나가 또 우리 태극기를 들고 이렇게 한 건지 뭐 정확치는 않은데 그렇죠. 어쨌든 이제 이 우리가 저런 장면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이 극단적인 어떤 지지 세력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왜 이 극단적인 세력들이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 나름 유럽에서도 그렇고 정치적인 세력을 얻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전 세계 학자들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우리로서도 사실 남의 일이라고 할 수만은 없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 등등으로 해서 지금 이 경제적인 불평등의 격차가 훨씬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른바 이제 포퓰리즘이나 극단주의가 어떤 좀 활개칠 수 있는 그런 토양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저런 상황 자체를 미국에서 정말 우리가 알던 미국이 이제 없어졌구나, 완전히 두 개의 미국으로 갈라졌구나 이렇게만 볼 게 아니고 우리 사회적으로도 그렇다면은 현재 우리 사회의 이러한 이 갈등, 불평등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치유해가면서 통합적인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사실은 해야 될 시점이 지금 된 것이죠. 조금 전에 사진을 좀 자세히 보니까 태극기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본 국기도 있었고요. 뭐 다른 여러 나라 국기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이 어제 이 의회 난입 사건은요. 민주주의의 모범국임을 자랑해온 미국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긴 날로 기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